진심을 담아내는 인터뷰 스튜디오, 여기는 담백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담백의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이야기 손님 함께 불러볼까요? 네. 담백, 오늘의 손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뭔가 편안함이 느껴지는 오늘 손님 나와주셨습니다. 고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여쭤봤더니 세 가지를 적어주셨거든요. 무령왕릉, 공산성, 박물관. 공주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맞습니다. 공주에서 태어났고요. 예. 네, 공주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취미는요? 지도 펼쳐놓고 세상 구경하기. 오. 종이로 된 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종이도 포함되고요. 예. 뭐 디지털 지도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하는 일이랑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장 자랑할 만한 기록. 아시아인 최초로 나사 우주 생물학 그룹과 탐험하셨다고. 네, 사실입니다. 이 나사가 우리가 영화에서 막 말로만 듣던 그. 보던. 그렇죠. 그 우주가고 하는 그 미국 항공우주국. 네. 오. 그러면은 화성, 네. 금성 그렇죠. 이런 데 갔다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직접 가지는 못하고요. 네. 그와 유사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가지 않는데 유사한 경험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시험 보기 전에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네. 우주 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주 가기 전에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죠. 예.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호기심, 문대장, 효린의 민박, 과학 탐험가. 효린의 민박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정체를 공개해 주실 시간입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네.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탐험가 문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주에 엄청 관심 있는데. 나 따라갔다 해야 돼. 나도. 이런 것도 이제 과학 천문학자들이 알아내는 거죠. 그걸 하는 사람이 8세이고 여기가 박사님 말한 그 동굴인가? 나무 박쥐. 오, 박쥐. 불길성 호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국내 1호 과학탐험가 문경수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처음 뵙는 순간에 네.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 2부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거기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네, 인디아나 존스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탐험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거 이제 역마술 껴서 놀러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서 이 주제와 관련된 많은 책과 자료 조사를 통해서 사전 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외국으로 한번 탐험을 나간다 치면은 5개월 정도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공부만 네, 5개월이요? 오로지 공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부하지 않고 사막이나 오지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죠. 뭘 좀 알아야 보이고 또 느껴지는군요. 그렇죠. 네. 가셨던 곳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탐험하는 주제들이 우주 공룡, 오로라 극지. 지도를 좀 하나 소개해드리면 어느 나라일까요? 공룡이 네. 보이는데요? 공룡이 그려 있죠. 네, 여기는 몽골입니다. 저기가 네, 공룡을 주제로 할 때는 공룡 화석이 나오는 네, 몽골 고유사막에 가서 우리가 또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공룡이 뭐였죠? 티라노사우루스. 네. 그런 공룡 화석들을 발굴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주로 관련된 탐험을 할 때는 서우주라는 지역,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를 많이 가는데 이 지역은 거의 한 100번 이상 갔다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지구상에서 화성이랑 이런 지질학적 구조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화성 탐사를 준비하는 과학자들하고 거기에 아주 거의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효린의 민박도 탐험을 하러 가신 거잖아요. 네, 제주도 정말 다들 뭐 안 가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제주도는 뭘 탐험해야 됩니까? 좀 제가 그 계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외국으로 탐험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외국 과학자들이 저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국에도 제주도처럼 과학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한 보물섬이 있는데 왜 거기를 탐험 안 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만 돌아다니냐는 거였어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네, 나름 그래도 탐험가인데. 어딜 가면 그런 데를 탐험할 수 있는지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약간 네. 개요라도. 뭐. 네, 일단은 그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데요. 그 세계 자연유산이 된 이유가 뭐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성산일출봉입니다. 용암이 물과 반응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수성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수성화산 분화구의 이 단면 구조, 즉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성산일출봉입니다. 옆면을 잘 살펴봐야겠어요. 옆면 생각 안 했죠. 성산일출봉은 정상 올라가시는 게 중요한 게 네, 아니고요. 네. 이 아래로 내려가셔갖고 옆면을 보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수학여행에 꼭 빠지지 않고 가는 동굴이 하나 있었죠. 만장굴이죠. 만장굴이죠. 네. 길이가 7.4km입니다. 예. 그래서 네. 지구상에서 10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큰 용암 동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굴 생태계 보존 상태를 보면은 이것 또한 지구 1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 한라산 그 밑에 보면은 곶자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곶자왈이요? 네, 아마 경치가 되게 좋은 숲으로 그냥 막연하게 기억을 하실 텐데 이 곶자왈이라는 숲은 이 지구상에서 남방 한계식물과 북방 한계식물이 유일하게 공존하는 거의 기적의 숲 같은 곳인 거죠. 제주 전문가신데요. 정말 바쁘시겠어요. 예. 제주 출신이 아니십니다. 공주 출신이에요, 지금. 공주에 대해서. 공주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과학하고 탐험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그 유년 시절의 그 환경이나 경험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랑 할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금성사라고 있었죠. 텔레비전 만드는 회사. 네네네. 네, 텔레비전을 만드는 엔지니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는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문화재 보수하시는 대목수셨어요. 대목수. 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대목장. 이제 저희는 장난감을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만들어 네,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시고 또 나무에다가 톰소의 모험처럼 오두막도 짓고 네, 또 아버지가 이렇게 전장비 만드는 거 이렇게 가르쳐주고 해서 네네. 제가 재밌게 논다라는 게 소문이 나서 옆 동네들이 원정을 와서 놀 정도로 집에 놀러 와서. 네, 저 동네 쟤랑 놀면 재밌다.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늦어서 해가 지면은 뭐 집에서 자고 가는 경우도 많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상력이라든지 호기심이 되게 네. 많았던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네. 그 호기심이 키워진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것 같습니까? 조금 있었겠죠,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재미있고 호기심 있는 친구들 주변에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네, 호기심도 혼자서는 끝까지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쁜 감정도 빨리 전염이 되는 것처럼 네네. 이 호기심 어린 감정도 전염이 빠릅니다. 네, 뭔가 재밌는 거를 늘 혼자 재밌는 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또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보고 얘기하면 네네. 또 거기 다 달라붙고 네, 그러다 이제 또 얘가 또 이상 얘기하면 얘네 집 가서 또 달라붙고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전형적인 과포자였습니다. 과포자. 과학 포기. 포기하셨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과포자기는 했는데 과학을 싫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시험 보는데 좀 부담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그 독서 모임을 좀 하나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독서 모임이 약간 과학책을 많이 읽던 독서 모임이었어요. 네,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야, 우리가 책만 봐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책만 볼 게 아니라 이 책 속의 배경 속으로 한번 탐험을 떠나보자라는 거죠. 가보자. 네, 그래서 17년 전에 처음 저희가 6명의 회원들이 탐험대를 만들어서 호주 사막으로 탐험을 가게 된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네. 그럼 그때는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그때도 한 석 달 이상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막에서 차가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니까 예. 정비소 가서 정비술도 배우고. 이야, 진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구글 어스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제 막 그 지도 낱장으로 다 출력을 해서 그걸 막 붙여갖고 와. 네, 만들어가고 또 이렇게 밤하늘 별사진 찍는 것도 다 배워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조난당하셨다고. 3개월 준비하고 조난당하면 어떡해요? 네, 이 탐험이라는 게 리스크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기 전에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들을 돌리고 가는데 막상 현장에 가면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기록을 다 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첫날 저희가 그 이제 조난하기 전인데 네. 차가 모래 구덩이에 빠져서 11시간 동안 모래를 퍼내서 겨울 차를 꺼냈습니다. 저 때는 일단 차를 꺼내는데 성공은 하셨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살았구나 싶었는데 네, 1시간 뒤에 네, 차가 저렇게 된 거죠.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들어가? 경사면의 바닥이 다 자갈이랑 모래더라고요. 차가 줄줄 흘러내려서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죠. 킴벌리 정글 한가운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부득이하게 차를 지금 버리고 가야 될 상황이고요. 아니, 굉장히 막막하고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생각을 하셨어요? 막막한 수준이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직업이 기자였습니다. 기자. 네, 기자를 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뭔가 좀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죠. 야, 저기서 지금 모자 안 쓰신 분이 우리 네. 탐험가님이시죠? 네네네. 진짜 살이 쭉 빠져 있는. 네, 그래도 저때 이제 다른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3일 반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걸으니까 몸무게가 14kg가 빠지더라고요. 어머나. 네, 살만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표정이 뭔가 좀 겁해지려는 모습이죠. 네. 조난 1일차 때였는데 새벽 3시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늑대가 울더라고요. 네, 대장 늑대가 선창을 하면 부하 늑대들이 화물로 줍니다. 즉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네, 제가 유일한 개인기가 있는데 늑대 울음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나 그때 들은 기억들이 DNA 각인이 돼서 저 잠깐 들어볼까요? 늑대 저 다간이요? 네, 괜찮은데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조난 당시에 저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별자리였습니다. 네. 별자리를 방향을 파악했다는 보고 거죠. 그렇죠. 걸로? 네. 별자리로 방향을 찾을 때, 뭐, 북극성이나 예. 북두칠성을 찾는데, 네네. 안타깝게도 호주는 남반구기 때문에 위도가 낮아서, 예, 그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남십자성이라는 별이 있는데요. 그 별을 가지고서 방향을 찾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저희가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좀 알고 있었어요. 이쪽 방향으로 맨날 며칠 걸어가면 분명히 뭔가 나온다. 라는 확신은 들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멘탈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늑대한테 쫓기고 무서우면 네. 탐험가를 안 해야 되는데 하늘 뗀다고 하죠. 보통에. 왜 다시 난 이제 본격적인 탐험가를 해야겠다.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남들은 실패라고 불렀지만 이 탐험이라는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탐험이라는 거를 이 과학을 경험하고 전달하는 또 다른 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다시 호주로 날아갔죠. 대단하시다, 대단하세요. 예. 저는 이제 앞서서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눈에 네. 띄었던 게 아시아인 최초로 네. 나사 연구그룹과 탐험을 하신 거 네네. 그거였거든요. 네. 나사와는 어떻게 인연이 닿으신 거예요? 일단 그 호주에 가자마자 제가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 일단 탐험을 하려면 사막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작정 현지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딜을 했죠. 소장을 했죠. 나는 여행사에서 일한 적은 없는데 탐험을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나를 1년 동안만 먹여주고 재워줘라. 그럼 내가 1년 안에 니네 여행사가 없는 이 탐험 여행 프로그램을 3개를 만들어 가겠다. 라고 딜을 했더니 받아들여줬어요. 뭐 아쉬울 게 없겠죠. 예, 먹여주고 재워주면 된다니까. 월급은 안 줘도 되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딱히 이제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예. 또 뭐 돈도 없고 하니까 뭐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무조건 도서관이랑 박물관에 갔어요. 네, 가서 책 보고 하루는 도서관 사서분이 이제 좀 친해져서 저를 부르더니 너한테 딱 맞는 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봤더니 저는 그 책의 저자 이름이 너무 귀에 익은 겁니다.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는 덕후였는데 네.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보던 나사 과학자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치 나사에 있다가 제가 살고 있던 이 퍼스라는 도시에 연구소에 파견을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밤에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이 박사님께 만나자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 박사님이 암호를 해독을 했는지 일주일 뒤에 답장이 오시더라고요. 한번 찾아와라. 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죠. 네,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인터뷰도 엉망이었죠. 뭐 질문 다 구글 번역해서 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가 너무 좋았었다라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저를 연구소 내부를 다 구경시켜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딱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더니 우리가 보름 뒤에 각 대륙을 대표하는 나사 과학자들이 호주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첫 번째로 탐험을 떠날 건데 너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나사 탐사대에 합류가 됐고요. 근데 그 뒤로 어찌 보면 제가 제 인생에서 이 과학 탐험가라는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야, 뭔가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굉장히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물 네, 같아요. 용기도 용기고 정말 절박했습니다. 열정. 네, 네. 절박. 네. 사실 저 때만 해도 진로란에 네. 탐험가, 과학자 많았습니다. 맞아요. 과학자 진짜 요즘 많았죠. 애들 진짜 네. 탐험가, 과학자 쓰는 애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탐험가라는 게 아이들이 꼭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보통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공룡 이름 100개를 다 외웁니다. 맞아요. 궁금하시죠? 근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서 공룡 이름을 줄줄 외워대면 주변의 반응이 이상하죠. 맞아요. 싸지죠. 네. 네가 아직까지 공룡을 좋아해서 나중에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이제 지난 또 7, 8년 이상 뭐 공룡 탐사를 하면서 이제 많은 외국의 젊은 공룡학자들을 만났는데요. 상당수 친구들이 디즈니나 픽사에 가서 공룡 애니메이션 만듭니다. 공룡 게임 만듭니다. 네, 상상해보세요. 이 친구들은 평생을 공룡 덕후로 살았는데다가 심지어 공룡에 대해서 박사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작정하고 달라붙으니까 그런 대작이 나오는 거죠. 누가 우리가 쥐라기 공원을 한 편의 애니메이션으로 보겠습니까? 하나의 산업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룡 우주 좋아하면 저 그거 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네. 밀어줘야 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초창기에 탐험을 다닐 때는 뭐가 제일 부러웠냐면 외국 과학자들이나 탐험가들의 장비가 되게 부러웠어요. 네, 장비가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탐험도 장비빨이에요? 그렇죠. 그 이쪽 한명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장비는 우리가 이제 더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뭐 정말 뭐 모든 분야에 앞서가잖아요. 네. 근데 가장 부러운 건 뭐냐면 지평선에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과 학교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아이들이 네, 네. 짧게는 10년 안에 세상에 나와서 뭔가를 겨뤄야 되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게 가장 두렵고 부럽습니다. 마지막 저희도 질문을 드리면서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탐험가시니까 네. 탐험가로 삼행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시간을- 네. 뭐 오늘 띄워주시면 오유, 바로. 즉흥적으로 해야지 재밌는 거니까. 네. 네. 탐, 탐험은 사치가 아니다. 험,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네. 가. 가야 될 길이다. 멋진데요? 야, 이거 시청자분들이 누가 보면 준비해온 줄 알겠어요. 전혀 뭐.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혀 뭐.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본에서는 원래 문경수로 삼행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앞으로도 호기심 천국 문경수 대장의 신세계 탐험 계속해서 저희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전부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